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일주일 뒤면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 4.3이 일어난 지 67주기를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4.3 평화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되면서 4.3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념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4.3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양조훈 제주도교육청 4.3 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현 4.3 희생자 유족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치러집니다.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뒤 맞는 두 번째 추념식인데요.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4.3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학 국장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제67주년 4.3 추념식이 개최됩니다. 작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두 번째 추념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주체가 되고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이 추념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민간인으로 구성된 봉행위원회라든지 정부와 협의하면서 현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도가 추념식을 준비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이 추념식이 국가 행사라는 점을 지금 명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이 국가 추념식이 국가 단위 행사라는 점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상에 맞게 초청 대상자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념식은 그동안의 4.3 해결 과정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성숙한 시민 정신이 도민사회에 전파되는 계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념식 슬로건도 도민 공모를 거쳐가지고 제주의 평화마음,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정해서 모든 행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참석입니다. 지금 도내 정당 그리고 유족회, 경우회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문현 회장님, 유족 입장에서 대통령 참석이 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참석은 작년에 추념일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석은 첫째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제주 도민과 유족들이 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족님들이 지금 고령이다 보니까 예. 한 번, 두 번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수천 많은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과 유족들이 한을 좀 풀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또 한마디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호회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요 엊그제 경호회하고 우리 유족회가 정말 좀 대통령 참석해 주십사 하는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경호회와 유족회와 화해상생한 것은 예.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이슈가 되고 세계화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하셔서 좀 도민화합 차원, 국민 대통합 차원 이런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사실 지난해 4.3 국가 추념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는데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3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경우의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셨는데 현창하 회장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아까 정문현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돌아오는 4.3 추념일은 꼭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4.3 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 오랜 동안에 그 6, 70년이라는 그 4.3으로 인한 도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또 정문현 회장님께서 말씀 계셨듯이 대국민 통합을 여는데 기여하리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양종원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4.3 유령제에 참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제가 지난해 그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거 그것부터 먼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매우 의미 있고 뜻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제주 4.3이 제주도민만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인식하고 어쩌면은 이제 4.3이 이제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로 자리매김된 그런 계기로 받고 있고요. 사실은 그 지난 2003년도에 4.3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할 때 대정부 7대 건의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국가기념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부처를 다니면서 협의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 그 약속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결단을 하신 대통령이시기에 이번에 그 추념일 때 꼭 오셔서 진짜 이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념 갈등 또 분열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화해와 상생 이런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정신에 큰 힘이 보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참석,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지금 정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치러지는 두 번째 4.3 추념식 행사에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거나 좀 이런 거는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학 국장께서는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지원 뭐 추가적으로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2003년도에 그 4.3 중앙위원회가 그 4.3 해결을 위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건건들인데요. 지금 거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4.3 특별법 제정 이후에 15년간 우리 제주도민들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15년 동안의 성과를 차분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어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갈 거고요. 현재 현 정부에서는 우리 그 4.3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추념일 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4.3 평화재단에 대한 그 국가 차원의 국고 지원 확대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그 국가 추념일은 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3 평화재단에 대한 그 국고 지원 부분은 지금 연 3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도에서는 이러한 그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그 유족 복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4.3 해결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정문현 회장님, 유족회 입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서 치러지는 그 4.3 희생자 추념식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작년에까지는 사삼 평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4.3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인 그 여러 곳에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대만 뭐 하여튼 뭐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재단에서 그분들의 참 하나의 그 쉽게 말해서 좀 손님 접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도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그 추지가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제주에 오셔갖고 그분들로 하여금 좀 그래도 좀 섭섭함을 좀 없도록 유족회 4.3 행사에 갔다가 정말 너무 냉정하더라. 이런 소리는 좀 없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족회의 지금 현행대로 지금 그 행사 내역을 보면은 사실 그 다른 곳에 행사하는 것은 보면은 5.18이든지 이런 데 보면은 2,000명 그 선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10,000여 명 그런 그 선에서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유족들이 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좀 이 저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국가에서도 재단에 좀 많은 좀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양종원 위원장께서는 이번 4.3 희생자 추념식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까? 우리 정문현 회장님이 말씀 다 잘했고요. 어쨌든 국가 기념일이 돼서 두 번째 하는 행사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국가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위상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형식 위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제주도민의 어떤 정서 또 우리 유족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창하 회장께서도 다음 주 금요일 치러지는 4.3 희생자 추념식 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이 그동안에 엉어리진 4.3으로 인한 갈등 이것을 4.3 추념일을 통해서 화해와 상생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4.3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4.3은 과거에는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이 4.3을 가르치려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동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4.3 평화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확대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교육 내용을 담게 되는지 양종원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2년 전에 그 제주도의회에서 4.3 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4.3 평화교육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런 위원회가 준비를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4.3 교육을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 4.3 교육을 먼저 밝게, 긍정적으로, 예.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60여 년 전에 발생된 불행하고 참으로 그 억울했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간단히 소개하되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 제주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의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되는 과정, 예. 그리고 작년에
국가 기념일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예. 그래서 왜 평화와 인권이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그 불행했던 4.3이 화해와 상생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는지, 예. 이런 긍정적인 방향을 공부해서 그 가치를 학생들에게 좀 확산하는 그런 교육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렇게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제주 4.3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3 교육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문현 회장님께서는 유족회 입장에서 4.3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은 4.3 특별법이 지정된 지가 한 15년이 경과했는데, 예. 그 아직까지 그 특별한 그 교육,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 교육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그 정뚜루 비행장 그 유골 현장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유족들에게는 정말 통한이 세월을 정말 그렇게 해서 좀 보낸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좀 시찰하고, 또 당시에 그 4.3 유적지 같은 데도 좀 제대로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좀 교육 현장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스된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조상님들이 정말 60년 동안 통한이 세월을 보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좀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그 교육심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창하 회장께서는 올해부터 4.3 평화인권교육을 확대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그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4.3 교육을 확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우리 그 4.3은 우리 도민 대부분이 이념 때문에 사실은 이쪽 저쪽 편을 들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이쪽, 밤에는 저쪽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그래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 봅니다. 특히 예.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4.3과 같은 희생이 없도록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제주도 입장에서도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올해부터 4.3 평화인권교육을 확대를 할 계획인데, 제주도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또 4.3을 알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리가 그 4.3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4.3 평화와 인권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경험상 그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그 교육이 그 사람의 그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 시절에 그 이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4.3 교육과 관련해서 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양조원 위원장님, 그동안 이 학교에서도 중간중간에 계기적으로 4.3에 대한 교육이 치러졌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형식적이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시행이 되는 4.3 평화인권교육은 기존의 교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이 차별이 있고요. 예. 아까 그 현정화 회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념 교육 이거는 뭐 지향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아주 매우 심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예. 금년에는 특별히 그 평화 교재 개발 그리고 교원 연수 이런 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 해에 한번 그 4.3 평화 인권 교육 주간을 설정해서 뭐 계기 교육을 한다라든가 유적지 탐방 또 추념식에 참석 유족과의 대화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시행해 보려고 하고요. 예. 물론 뭐 그런 가운데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캐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빨리 이제 보완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도민들은 저런 어려운 역사를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치냐 이렇게 걱정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4.3 평화 교육은 매우 심중하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4.3과 관련된 교재 개발 그리고 뭐 교원 연수 그리고 4.3 교육 주간 이렇게 설정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4.3 평화 인권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현 회장께서는 유족 입장에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4.3 평화 인권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반영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특별법 지정한 후로 이런 절차적인 교육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성문 교육감님이 야심차게 좀 이번에 4.3 교육을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역사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몰아주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아까 현정화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이념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정말 한마디로 참 교육 하는데 처음이라서 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점도 없잖아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러나 첫 술에 배불지 않다고 한 번에 다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좀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좀 화해상생의 길을 터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게 좀 가장 역점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김정학 국장께서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도에도 평생 교육과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여기서는 학교 밖의 도민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우리 도청에 있는 자체 교육기관으로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4.3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가지고도 좀 더 다양하고 또 심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4.3 지원과가 도에 있는데 이 4.3 지원과에서는 이 과거 15년 동안 이 4.3 해결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 4.3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하우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공유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4.3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교육청이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4.3 인권, 평화인권 교육을 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일반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창하 회장께서는 어쨌든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4.3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그 신경을 써야 된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4.3 평화 인권 교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예.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가치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교사가 담당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교사가 자칫 어떤 그 애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오히려 부작용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교육이 성패는 바로 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4.3 그 중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칫 희생이 될 뻔한 적지 않는 생명을 구한 이로운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기타 인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우리 어두운 면만이 아니고 밝은 면도 청소년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창하 회장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학생들한테 또는 뭐 일반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4.3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교사인데 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어두운 면 말고도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인사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조은 위원장님께서는 요 지적에 대해서 혹시 뭐 보완책 같은 게 있습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원 연수에 아주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아까 좋은 말씀이었는데 의로운 사람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행이랄까 이런 것을 알리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평화 인권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봤는데 지금부터는 그 4.3을 둘러싸고 최근에 이제 보수단체에서 이념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이 지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에서 제주도하고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그 전시금지 관련된 그 소송을 냈고 올해 초에는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보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일부 단체에서 그 2008년도에 그 제주 4.3 평화기념관 개관 때부터 이 전시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관을 연기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또 지금까지 각종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뭐 민사소송, 뭐 행정소송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화해와 상생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최근 그 일부 단체에서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 평화기념관에 있는 전시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거고요. 이 재심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 4.3 중앙위원회에서 이 희생자의 심의 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또 제외 대상도 같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희생자와 유가족은 어떤 그 법과 질서에 의해서 4.3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국무총리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그 4.3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한 바가 있고요. 우리 제주도의 입장도 이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보수단체, 일부 보수단체에서 소송을 내고 또 4.3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족회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지금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좀 사삼 흔들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진짜 그 방법도 아주 좀 다양해요. 뭐 교과서 왜곡 문제든지, 뭐 희생자 재심의 문제, 언론 왜곡, 뭐 보도, 뭐 수시로 이 사람들은 어린애들 장난감 만지면서 즐기는 그런 그 형태처럼 하고, 정말 그 유족들에게 좀 그 유족들은 그렇게 뭐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4.3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분들이 하는 게 사실인가 그 인정하는 것들이 그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 자기네가 그 만행을 저질러 놓은 그거를 세계화로 좀 확대화될까봐 이런 것이 좀 겁나가지고 꼭 이러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고요. 사실 그 지금 그 평화기념관의 그 컨텐츠물 그 문제는 사실 그때 4.3 당시에 있었던 것을 덜 붙이면 덜 붙였지 더 붙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런 그 좀 그거를 이제 관람 불가하게끔 뭐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그 1948년도 49년도 초토화 작전 때 그 계엄령 그 선포했던 거를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인수 그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좀 헌법 소원 다 이제 그걸 했는데도 그것도 다 이제 패소했습니다. 사실은 패소했는데 아까 그 좀 김정학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법은 공정합니다. 법은 공정해가지고 항상 그 좀 우리 지금 이때까지 진행해온 거를 보면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편에 서가지고 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도 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들어도 정말 법대로 이제 진행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창하 회장께서는 최근에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4.3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재심사에 관한 것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4.3 희생자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로당 핵심 간부라든가 무장대 수호급이라든가 그리고 군경 또 선거 공무원 예. 또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방해한 자는 4.3 희생자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이 돼서 4.3 희생자가 어겨서 됐다면은 이것도 저는 그 정리되고 제거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4.3 평화공원에 14,000여 개의 위패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여 개 안팎에 예. 그런 아주 몇 개 되지 않은 끼어 있습니다. 예. 그게 끼어 있다고 해서 14,000여 개의 위패가 마치 전부 재심사 대상이 된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 14,000여개 억울하게 희생된
그 넋을 기리고 명목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잘못 껴된 10여 개의 위패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껴 있다고 해서 일부 안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환영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조은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그 일부 보수단체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이념 갈등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희생자 심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심사에 대해서 말을 조심했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서 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예. 사실은 그 4.3 중앙위원회에서 우리가 희생자 심사를 하면서 이 도표를 이 하나의 그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예. 4.3을 체험했던 제주 분들의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경찰 지서주임이 좀 악독해서 피해가 많았다. 서북 청년단 단원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가 많았다. 또 심지어는 지역의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 사람이 되는 바람에 피해가 많았다. 더 나아가서 여기 밀고자도 나오는데요. 예. 누가 손가락질을 해서 밀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부 이 밑에 하부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예. 예를 들어서 초토화를 당한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서로크를 타고 온 군인들이 집집마다 불 지르고 사람을 뭐 보이는 대로 죽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건을 체험한 제주도민들의 원망 대상은 누구냐면 소대장 아니면 군인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추적해 보니까 그 초토화 작전은 연대장, 송유찬이라는 연대장이 감행했는데 그 송유찬 연대장조차도 최고 지령에 의해서 이 작전을 진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에서 찾아온 비밀 문서를 보니까 당시 주한미군 고문단이 초토화 작전을 고무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정리를 이 하층부, 하부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상층부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남로당도 말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어쨌든 4.3에 관여가 되고 또 무장대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4.3 발발에 책임 있는 남로당의 핵심 간부, 그다음에 무장대 수기급 이런 사람들은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제외했고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신고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민들 가운데 그것이 산에 갔든 아니면 토벌대에 됐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의 하나의 희생자였다. 피해자였다.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역사적인 그렇다고 모두 다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 역사적인 책임 이것을 이제 토벌을 했던 분들도 물었죠. 그렇다고 역사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 가해자를 무슨 훈장을 박탈하거나 무슨 구속시키거나 그런 거 아무거나 보통이지 는 않습니까? 예. 다만 역사적인 판단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로당도 순회급 그다음에 어떤 핵심 간부 이것을 제외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사람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한간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읍시다. 인민군 사단장이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민군 사단장이 사실이면 그건 희생자에서 제외돼야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하면 근거 되지도 못해요. 그냥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걸 갖고 혼란을 만들고 있고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4.3 특별법의 정신, 4.3 특별법의 정신은 목적은 뭐냐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60여 년에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이념 갈등을 부추기거나 무슨 현미경으로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쩌 이렇게 하라는 것이 특별법이 정신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정 의장도 말씀했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폭넓게 포용을 하고 가야만이 역사적인 화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조 하에 이런 그 논란들을 살펴보는 것이 4.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지금 이 4.3과 관련된 논란들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4.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김정학 국장께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개최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한 국민 대통합 토론회에서도 이념 갈등 극복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된 적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지금 유족 회장님과 경호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전국 체육대회에서 양 회장님께서 공동으로 성화 봉송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동으로 대통령님의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족회와 경호회가 이러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있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도에서는 이러한 화해와 상생의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 평화의 섬 하면 제주가 연상될 수 있도록 이런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족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런 보수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켜보자 하는 쪽에서 그동안 접근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런 4.3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 유족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나 또 정부 차원 언론사나 또 교육 과정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가 먼저 나서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유족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붙인다면은 100년이 거좀 다 돼가는 이 시기에 왜 자꾸 이념적인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갈등적인 생각만 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항시든지 우리 유족회는 항시 어떤 단체든지 문은 열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임기 동안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가 다 되면은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도민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소통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들도 아픔이 있고 저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것이 바로 소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친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들이 아까 김정학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예. 현창하 회장님, 작년 전국체전 개회식 때 성화봉송 주자로 유족회하고 경우회 회장 두 분께서 이렇게 성화봉송 주자로 이렇게 개회식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했는데 경우회 입장에서도 이런 4.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4.3 이념 갈등 해소는 4.3은 이념적인 잣대가 아닌 한 시대가 낳은 비극의 역사 속에서 빚어진 우리 도민들 모두가 피해자라는 입장에 서서 예.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폭넓은 용서와 관용을 베풀므로써 이것이 나는 해소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3 유족회와 우리 경우회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양조은 위원장님, 그 4.3 해결을 위한 해법을 사실은 참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최근에 그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정부의 태도가 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부 있었는데 4.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그 태도와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쨌든 우리는 그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절대적인 가치라.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 털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한때 그 주기장막이라는 중국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제주도에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맞으면서 이념 걱정합니까? 오히려 부동산 잠식하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은 한풀 풀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 얼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찹니까? 근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푸는 그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족회와 경우회 화해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바로 그런 이 두 분이 이제 만들어둔 토대 위에서 제가 국가가 지원하는 토론회에서 4.3이 이념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제주도가 아주 참 특별히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작년에 이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하도 보수 세력이 화의하니까 뭐 나중에 뭐 재심이라 좀 하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아마 약속을 갈 것 같은데 예. 이제 정부도 그런 문제를 훌훌 털고요. 아까 지금 경우회와 유족회가 보여주는 이 화해의 손길이 예. 이 두 단체만이 아니고 더 많이 더 널리 퍼져서 정부도 제주도는 아주 특수한 평화의 섬이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예. 혹시 유족회 입장에서도 이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정부에서는 좀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정부의 태도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때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좀 사과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념식을 지정해줬고 예.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쪽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쪽으로 본다면은 예. 보수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한번 왔다 가면은 정말 지금 떠들고 있는 그 보수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화해상생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뭐 그게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추념식 지정해줬으니까 대통령이 꼭 참석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야 좀 국가가 정말 통합의 길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해주면 이런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또 다른 과제인
4.3 추가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 작업은 꾸준히 진행이 돼 왔는데 지난 정부 때 잠깐 뭐 주춤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4.3 진상 규명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학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양조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2003년도에 그 정부의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4.3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많은 분야에서 그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시급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부터 그 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도내 9개 읍면에 대한 그 마을별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2017년까지는 이 과거 제주읍과 서기면, 중문면에 대해서 마을별 피해 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에는 그 일본의 그 관서 지역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지금 했고요. 그 올해는 그 관동 지역과 이 나머지 지역을 망라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그 특히 그 중산간 지역에 대한 그 피해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그 연차적으로 계속 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3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 또는 좀 이렇게 과제로 들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창하 회장께서 진상 규명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 진상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지 않는 역사는 언제나 시비거리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4.3 진상 규명을 어떤 권력을 쥔 자나 이익 집단이나 압력 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견도 감정도 갖지 않는 순수한 역사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평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문현 회장께서는 이 4.3 진상 규명과 관련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유족들이 수용인들이 좀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용인들은 그때 당시에 좀 불법 감금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 재판, 일반 재판은 그 형무소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좀 철저한 그 명예 회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나아가서 지금 그 당시에 수장으로도 많이 좀 희생을 됐다 그러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수장에 대한 그 진상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대마도 쪽에 거기 그 산 증인이 한 몇 년 전에 그 이제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 뭐 내가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그 제주도서 그 막걸리병 같은 것도 제주 막걸리 해가지고 흘러간 것을 보면은 제주 사람이라는 걸 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데 몇 사람이 다 뱃줄로 똘똘 뭉쳐갖고 묶어갖고 그렇게 해서 그까지 이제 끄서간 것을 여러 번 차례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정확한 그 규명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진상 조사는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그 지역적으로 지금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네, 진상조사 예.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인데 수영인이라든지 그때 이제 바다에 수상된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그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수영인들이 지금 그 사실 불법 공급인데 수영 당시에 그 뭡니까 그 문서기록부가 몇 년형 받은 그런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명예회복이 좀 그것이 좀 근거가 없어야 정확한 명예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조은 위원장께서는 진상규명과 관련된 과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제 이전에 제가 먼저 진상조사 보고서에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예, 예. 제가 어쨌든 그 작성하는데 실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간에는 진상 보고서가 너무 한쪽에 뭐 치우쳤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4.3 진상 보고서는 4.3 특별법이 지향하는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4.3 특별법은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4.3의 구조적인 문제도 접근을 했지만 과연 60여 년 전에 어떤 인권 유린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추적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진상조사 보고서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것이 이제 정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그 권위를 갖게 됐어요. 그 권위가 바로 대정부 7대 건의안을 만들어낸 거죠. 예. 대통령 사과로 보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물론 뭐 그 속에 문제가 많다면은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진상 보고서가 나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예. 이것이 법정 보고서란 말이에요. 예. 한 예지만 2004년도에 국방부가 6.25 전쟁사를 쓰면서 과거처럼 4.3은 폭동이다가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국방부가 정부의 진상 보고서에 준해서 폭동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인 경우 개인 단체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는 2003년도에 확정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단이 결성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4.3이 정명이 뭐냐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죠.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진상규명 관련된 과제를 짚어봤는데 또 다른 과제가 지금 그때 당시의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정학 국장께서 지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억울하게 그 희생당한 또 피해를 입은 그런 희생자나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 4.3 사건 이 피해 과정은 또 이러한 그 지역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보상은 좀 지양을 하고 이 국민화합과 인권 차원에서 피해자의 폭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드리고 이 집단 보상적 성격으로 해서 이런 평화 공원 조성이라든지
유해 발굴 이런 부분에 현안 사업에 이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는 유족 복지를 위한 이 국가 지원이라든지 정부 지원의 확대를 많이 확대해서 요청해서 이 유족들의 복지를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 보상 그리고 유족 복지 지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문현 회장께서는 유족 입장에서 4.3 당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현재 우선은 복지 문제도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의료비 지원 문제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국가 차원에서 해주고 예. 또 뭐 며느리 문제나 며느리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좀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국가가 민간인을 불법 감금시키거나 희생시킨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 유족 대전 형무소에 살았던 유족들이 요번에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도 이제 얼마 이렇게 해서 뭐 사팔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나 내용은 잘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국가에서 우리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양조은 위원장께서는 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몇몇 지역에서 재판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전체 유족들에게 개별 보상을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참고로 2004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주 4.3 사건보다도 더 단순한 거창이죠, 거창. 예, 거창. 거창 학살 사건에 대한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예.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비토해서 실현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언젠가 예. 정말 타이밍을 봐야겠지만 언젠가는 이 보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창하 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 평화공원에 1만 4천여 개의 폐가 대부분 진압 과정에서 군경 등에 의해서 희생된 잎이지만은 여기에는 진압 과정에 전사하거나 좌익 세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우익 인사 위패도 1,700여 개라는 적잖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4.3 희생자라면은 누구나 모실 수 있는 것이 4.3 평화공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3 평화공원은 우리 도민이 함께 가꾸고 또 함께 추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원으로 인식이 되어졌을 때 4.3이 완전한 해결이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문현 회장께서도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족 여러분, 다시 참 어김없이 4월 3일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다 같은 마음으로 67주기 기념일 동안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열을 깨고 갈등의 소재를 없애면서 화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예. 또
우리 유족회는 도민의 사랑받는 유족회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학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추념식의 슬로건이 그 제주의 평화마음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이 지금까지 4.3 해결의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양조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4.3 진실규명 역사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라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추념일만 해도 중국 난징 국가기념일이 됐는데도 한 2,000명 모입니다. 대만 228 500명, 광주 한 1,500에서 2,000명 모여요. 그런데 우리 4.3은 추념일에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갖되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화해 상생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로 4.3이 일어난 지 67주기를 맞습니다. 지난해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4.3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4.3을 둘러싼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의 주제는 제주의 평화마음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제주 4.3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